선수 시절 때부터 바그너와 클롭은 같이 뛰었죠. 지도자가 돼서도 클롭 감독이 도르트문트에 감독할 때 도르트문트의 2군 B팀 감독을 했던 게 바그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친구 맞아요. 클롭 감독이 친구 맞습니다. 그래서 클럽 말을 해. 클럽 감독이 온다는 게 이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을 해. 자, 이런 가운데 이임생 기술이사가 최종 후보군에 오른 외국인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유럽으로 출국을 했고, 저희가 띄워드렸죠. 거스포엣 전 그리스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을 만나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들이 좀 어떤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요 기사부터 흐름부터 좀 말씀드리면 예. 저희 머리 위에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스포츠 조선에서 저 11시 5분 오늘 단독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의 이임생 이사가 국가대표 2명 최종 후보로 올라온 포에과 바그너를 만나려고 유럽으로 간다. 단독 기사가 떴어요. 그랬더니 오늘 오후 2시 56분에 연합뉴스가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이사 유럽으로 출국. 포에 바그너 만난다. 연합이 소위 이제 이쪽 미디어 용어로 하면 받았어요.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일반적인 미디어가 기사를 썼을 때 연합이 그걸 받아서 쓰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연합은 그렇게 확인된 것만 쓰는 거예요. 맞아요. 연합은 이상한 사설 쓰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저걸 확인을 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즉 이임생 이사가 축구협회가 포에과 바그너로 2명으로 좁혀서 지금 유럽으로 갔다는 건 팩트입니다. 이것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자, 일단 2명을 그러면 만나는 건 이제 팩트인데,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 좋을지 그런 거 좀 커리어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그너 감독인데, 이 클럽 감독과도 예전에 선수 시절 같이 뛰었고 인연이 있죠. 인연이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클럽 말을 해. 클럽 감독이 온다는 게 이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을 해. 그러니까 뭐 그 얘기 하려는 거야. 뭐 클럽 감독 온다 그러더니 클럽 친구 맞나 얘기하려고. 이거를 살려봤어요. 그 부버진님이 이제 이거 클럽하고 친하다. 클럽 감독이 온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준비하셨다가 했는데 민심 보고 지금 혹시나 지금 댓글 보면서 혹시 이게 잘못될까봐 민심을 좀 봐야겠다. 혹시 잘못될까봐 댓글 보다가 꼬였네. 아무튼 지금 클럽 감독과는 좀 인연이 있는 감독입니다. 저희 머리 위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왼쪽 키 제일 작은 이제 요 선수 시절의 포엣입니다. 저 바그너. 바그너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은 그냥 누가 보더라도 클럽이죠. 그래서 선수 시절 때부터 바그너와 클럽은 같이 뛰었죠. 그래서 잘 알고 지도자가 돼서도 클럽 감독이 도르트문트에 감독할 때 도르트문트의 2군 B팀 감독을 했던 게 바그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친구 맞아요. 클럽 감독이 친구 맞습니다. 자, 일단은 뭐 클럽 감독과 인연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걸어온 길을 좀 보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아래쪽부터가 이제 예전 커리어인데 뭐 도르트문트, 허더스필드 예전에는 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좀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독의 일단 가장 빛났던 순간 언제냐? 저 도르트문트 2군 감독을 하다가 허더스필드로 갔죠. 챔피언십 팀인데 챔피언십에서 2016-2017에 승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때가 가장 빛났던 순간. 그 승격이 뭐 쉽진 않았어요, 물론. 승격이 쉽진 않았고 허더스필드가 뭐 전력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올라가면서 프리미어리그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승격을 시킨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45년 만에 승격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 갔는데 당연히 이제 강등권 팀이죠. 근데 한 시즌 살았어요. 그래서 승격도 시키고 한 시즌 잔류까지 시켜. 이때 이제 그 평가가 좋았고, 근데 그 다음 시즌에 이제 허더스필드에서 이제 아무래도 강등권 팀이다 보니까 20위였습니다. 20위. 그래서 시즌 중반 한 22경기인가 3경기까지 하고 이제 꼴등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허더스필드에서 나갔죠. 어쨌든 경질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질을 당하고 이때 이제 그런 승격을 시킨 것을 기반으로 샬케에 갑니다. 그 샬케에 가서 이제 아마 독일 분데스리가를 보시는 분들은 좀 안 좋아하실 거예요. 엄청 싫어하죠. 이 감독이 10몇 경기 무승 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2019-2020 시즌에 시즌을 마쳤는데 그 다음 시즌에 2경기밖에 안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첫 시즌에 초반에 좋다가 초반에 무너지면서 끝까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중위권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좋다 보니까 그럼 너 다음 시즌에 보자. 다음 시즌 시작하자마자 1라운드가 바이에른 뮌헨이었는데 8대 0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도 브레멘한테 3대 1로 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예. 지난 시즌부터 계속 안 좋았으니까 경질. 그리고 영보이스로 갑니다. 네. 영보이스에서 아마 가장 이제 기억나시는 게 맨유를 챔스에서 이겼어요, 한 번. 그래서 맨유를 영보이스가 잡았어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영보이스에서도 한 시즌밖에 안 있었잖아요. 중도 경질이거든요. 영보이스 하면 스위스에서 1등 먹어야지. 무조건 1등이죠. 네. 네, 바제라고. 1등인데 요 시즌에 3등 됐습니다. 중간에 잘렸어요. 그리고 노리치로 갔죠. 노리치. 네, 노리치에서는 이제 승격을 하기로 이제 뭐 약속을 하고 간 건데 중도 부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중도 부임 하고 나서 첫 번째 시즌이 끝났고 두 번째 시즌에 어쨌든 이번에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안녕.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허더스필드에서 승격한 이후에는 계속 전체적으로는 좀 내려가는 흐름에 있는 감독이긴 하다. 네. 하향세죠. 돈은 맞출 수 있겠다는데 그럼. 제가 그 무시무시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무시무시한 이 바그너와 관련해서. 뭔데?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클린스만하고 겹쳐지는 게 있습니다. 독일에 태어났는데 미국 사람입니다. 안 돼. 이거 진짜 안 돼. 독일에서 서독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미국 국가대표로 뛰었습니다. 미국을 사랑하죠. 근데 이제 대공포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혹시나 그래? 미국에 가서 살거나 이럴 거. 그건 달라. 왜냐면 클린스만은 우리가 와주세요 이러면서 온 거고 이 바그너 감독은 바그너 감독이 오고 싶을 거예요 사실. 네. 마음이 크겠죠. 어쨌든 한국에서 월드컵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주하세요 하면은 거주합니다. 그래? 아니 정몽 회장이 이런 류를 좋아하는 건 아닌 거지.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 그건 아닌 거지. 선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바그너는 전술적인 컬러는 이제 커리어적으로는 한번 이야기를 해줬어요 패너가. 그러니까 약간 확실히 하향세는 있어요. 하향세 있는 감독이죠 사실은. 근데 약간 뭐 좀 불편한 사실 중에 하나는 정점 있는 감독이 우리나라 안 옵니다. 그건 당연하죠. 맞아요. 그거는 우리 인정하자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커리어가 좀 한번 꺾였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의미건 간에 좀 반전의 모멘텀이 필요하거나 이런 감독들이 유럽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실인데 근데 여하튼 약간 좀 처지고 있다. 이런 거 하나 있고 전술적인 컬러는 아까 우리가 선수 시절 지도자 다 클럽하고 결이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 전술적인 결도 비슷해요. 맞습니다. 클럽 약간 따라하는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클럽처럼 그 워딩을 보면 몇 가지가 다 있으면 뭐 이렇게 후방에서 철저한 빌드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체적인 개겐 프레싱이라든지 그쵸? 이렇게 강한 압박을 준다든지 뭐 하이 프레싱에서 전체로 높게 유지한다든지 이런 거는 닮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클럽하고 닮아 있는데 클럽에 좀 많이 낮은 하이호한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클럽과 닮긴 했는데 클럽에게 뭔가 같이 공유하거나 배웠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배웠던 시절 거기서 딱 끝났대요. 업데이트가. 그러니까 이제 클럽도 보면 실제로 점점 리버풀 와서도 거기서도 계속 뭔가 자기의 변화를 주잖아요. 네. 이게 막 너무 압박만 세게 하니까 선수들의 체력이 초반에 그쵸, 너무 방전돼가지고 떨어지더라. 그다음에 라인의 깊이 같은 경우도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기억나잖아요. 네. 중화가 됐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챔피언스를 우승하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 그래서 이 바그너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변화들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업데이트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샬케 때 망할 때도 그런 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수들이 좀 달라. 그런 자기 축구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런 자기류의 클럽식의 축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가끔씩 그런 변화를 줄 수. 내가 얘네들 데리고 라인 너무 많이 올리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 라인의 깊이를 조절 이래야 되는데 야 몰라. 내 축구는 이런 거 따라와. 그렇게 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이 스팔레티가 자기가 하고 싶은 나폴리 시절에 하고 싶은 축구가 있는데 부상자들이 다 막 무너지면서 다시 대회 앞두고 백스리로 하다가 결국 이탈리아 팀이 무너졌잖아. 그런 거와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하이호환이다 클럽에. 네. 이게 이제 걱정이죠. 그러면 네.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기술 철학하고 좀 맞냐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중요하지. 그것도 중요하지. 약간 맞나 싶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게 뭐 주도하는 축구, 용맹하는 그래도 좀 맞거든요. 근데 주도하는 축구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압박을 한다는 게 이제 어쩔 때 압박을 하냐면 기본은 소유권을 줘요.
그쪽한테 먼저 줍니다. 수비 라인을 만들죠. 근데 만드는 게 너무 낮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약간 적절하게 올라와서 압박을 하다가 들어올 때 뺏어요. 뺏은 다음에 공격으로 쭉 나가죠. 근데 그 공격으로 나갈 때 이제 클럽 감독처럼 뭐 살라, 피르미누, 마네, 뭐 좌우 측면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쪽에 한 6명, 7명까지 막 올라갑니다. 네. 역습을. 근데 거기서 올라갔다가 뺏기면 거기서 이제 전방 압박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너무 많은 선수들이 역습할 때 올라가서 거기서 역습이 성공을 못하면 다시 재역습을 당해서 실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도 어쨌든 노리치 시티가 플레이오프에 갔으니까 이제 득점은 많고 실점은 적어야 되는 그런 어쨌든 상위권 팀이잖아요. 네. 근데 실점이 꽤나 많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우리가 주도한다는 개념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노리치 시티를 봤을 때 노리치 시티가 지난 시즌 볼 점유율이 챔피언십에서도 절반 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볼 소유권은 거의 이제 많이 가져가지 않는 그런 축구를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좀 주도하는 축구일까? 네. 라는 의문은 조금 드는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분도 있고. 그런 유연성이 좀 부족한 건데 예를 들면 클럽 감독이 예전에 인터뷰하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3-3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아마 물어봤던 캐러가 물어볼 거야. 당신의 축구를 보면 4-3-3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그걸 선수들에게 어느 정도 강도로 강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해요. 내가 4-3-3을? 나는 그건 기본 형태라고 생각한다. 선수들에게 그 자체를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다. 내가 언제나 원하는 건 숫자, 그다음에 포지셔닝, 그리고 밸런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포메이션에 물려있으면 공격을 할 때는 뭐 3명 아니면 뭐 위치는 꼭 왼쪽 윙어는 왼쪽에 있고 오른쪽은 오른쪽에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볼의 형태나 상대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 포지셔닝이 가장 모든 공간에서 밸런스 있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포지셔닝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얼마큼 유연성 있게 잘 가져가느냐가 요즘 축구에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포지셔닝 밸런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성적들이 좀 안 나오는 거죠. 유연성이나 뭐 최근 팀들은 조금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렇죠. 박은호 감독의 커리어나 전술 스타일 한번 살펴봤고 자 그리고 이제 포익 감독입니다. 애초에 12명의 후보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뭐 아실 거예요. 그때 왜 예전에 지동원 선수 맨시티전에서 그쵸. 그 극장골 넣고 막 키스 받을 때 그때 이제 지동원 또 의사고. 예. 토트넘에서도 선수 뛰었어. 선수. 예. 토트넘에서 코치도 했습니다. 토트넘 인연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수 시절에서는 이제 첼시 그렇죠. 그런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좀 어떤 감독인지 이 감독의 또 커리어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포익 감독이 이제 그동안 루머로 나온 게 아시아권을 경험하고 국가대표팀 경력도 있고 한국인 선수를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감독이 바로 이 감독입니다. 소름 씨. 그러네. 예전에 이제 한국인도 지도해본 12명 중에 유일하게 이 감독이에요. 그 기준 그러네. 그 기준에 맞는 감독 이 감독. 중국에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 아시아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감독했고 국가대표 그리스 했고. 그렇죠. 우리 기성용을 다 어머. 부합하네. 다 맞네 거기에. 맞아요. 좀 부합하는 감독이 이제 여러 이제 루머가 나왔지만 포엣이었습니다. 포엣.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는 말씀들 뭐 다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그렇죠. 12명의 포엣은 있었고요. 박은호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추가 4명이 들어간 거야? 박은호? 박은호는 추가 12명 플러스 4명이라고 그거보다는 지금 틀어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전력강화위원회는 사실상 정지된 겁니다. 사실상 해산된 거예요. 사실상. 거기 이제 기능 못 해요. 네. 지금 아까 그랬잖아. 기술 이사가 가셨잖아.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이제 움직이는 거 없어요. 회의도 안 할걸요 아마? 그냥 이제는 협회가 직거래 하는 거예요. 직거래.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박은호는 그런 의미로 들어갔어. 애초에 후보도 없었던 박은호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는 사실은 막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뭐 스토이치코프 뭐 이렇게 해서 스토이코비치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계속 요새 이렇게 감독 이름 나올 때마다 나도 좀 답답하기도 이러는 게 이게 이 넉 달 동안 너무 똑같은 패턴 아니야? 또 이러다가 다시 시작. 누가 추가, 누가 단독. 뭐 이런 게 반복되는데 진짜 저도 힘듭니다. 힘든데
여하튼 포엣은 있던 사람이고 바그너는 추가된 사람입니다. 네네. 예전에 이제 브라이튼에서 좀 잘했다가 이 감독도 최근에 좀 하향세인 것 같아요. 뭐 브라이튼에서는 이제 저기 보시면 리그 1 3부죠, 3부. 3부에서 올라왔습니다. 브라이튼으로.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에서 어쨌든 꽤나 잘하면서 승격 플레이오프까지도 찍혀 있잖아요. 승격 플레이오프에도 좀 올라가 봤던 그런 이제 감독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승격은 못하면서 팀을 떠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썬덜랜드. 썬덜랜드 이제 아무래도 리그 1부터 챔피언십에서도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 올라가 있는 썬덜랜드로 부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이제 바그너 감독처럼 이 감독도 이때가 전성기입니다. 썬덜랜드에서 이제 리그컵 우승도 하고 한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썬덜랜드에서는 지도력을 인정받았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하향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하향세고, 충격적인 건 상하이 선화에서도 망했어요.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거는 그때. 충격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 상하이 선화 중국 선수들이 잘 못했겠죠. 근데 상하이 선화에서 그때 당시에 상하이 선화 성적이 제일 안 좋아요. 포획 감독이 있을 때가. 그래서 이제 20경기밖에 안 했을걸요? 29경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팀 떠납니다. 근데 오히려 그리스에 최근에 갔어요. 대표. 그래서 유로 예선을 했습니다. 유로 예선에서는 나쁘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아니 올라갈 뻔했잖아 그리스가. 그쵸. 그래서 보여주실 텐데 요 플레이오프 조지아가 지금 잘하잖아요. 조지아랑 막상막하로 마지막에 싸우다가 떨어졌습니다. 승부 차이 끝에 이제 졌네요. 그래서 이제 조지아가 올라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유로 예선까지 왔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그리스에서 괜찮았다. 그리고 이제 요 그리스가 속해 있었던 조가 네덜란드랑 프랑스가 있었어요. 지금 저희 머리 위에 있네요. 그냥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지브롤터인데 어쨌든 아일랜드, 지브롤터는 조금 떨어지고, 그리스와 네덜란드, 프랑스, 어쨌든 그리스가 약간 떨어지는 팀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리스가 프랑스랑 한번 비교보기도 했고 네덜란드 발목 한번 잡을 뻔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도 약간 마지막에 이러다가 약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겠는 걸까지는 갔던 감독입니다. 프랑스 네덜란드를 좀 위협했던 팀이고 유로에도 나올 뻔했다가 이번에 못 올라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 썬덜랜드 시절에 딱 피크 찍고 내려가다가 그리스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자존심 회복까지 한 그런 감독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둘 중에 아까 자꾸 스토이치코비치 물었는데 없어요. 지금 둘로 좁혀진 거야. 그렇죠. 다른 감독 이제 얘기해도 없어요. 지금 두 명을 만나러 갔다니까. 이거는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협회가 인정한 거예요, 그냥. 사실 근데 이것도 나는 웃기긴 해요. 우리 벤투 감독을 뽑을 때 유럽의 마지막 협상하러 두세 명 이런 감독들 만나러 협상하러 갑니다 얘기한 적 있나?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쵸, 없죠. 되게 조용하게 있다가 나왔어요. 물론 몇몇 미디어가 단독 그래서 띄운 적은 있어. 근데 그것도 어떤 미디어는 제가 뭐 매체는 얘기 안 하고 왜냐면 뭐 취재 경쟁이 붙으니까 뭐 어떻게 에이전트도 타고 뭐 해가지고 했는데 잘못 보도한 데도 있어. 벤투가 아니라 딴 사람 만나러 간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벤투가 발표되게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 넉 달 동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주간축협에서도 그러지만 마지막까지 한결같아요. 협회는. 모든 걸 다 알려줍니다. 또다시.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우리 2명 만나러 갑니다. 바그나우 포에. 그럼 그들도 2명 만나러 오는구나. 나는 이 정도 협상하면 되겠구나. 협회를 알려주자.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니 추측으로 2개 두던지. 아니 그래서 마시 감독 때 그거 다 우리 지렛대로. 그렇죠. 이런 건데 여하튼 지금 2명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감독은 지금 얘기할 필요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얘기할 필요 없고요. 자, 2명으로 좁혀진 겁니다. 포엣하고 지금 이제 바그너로 좁혀진 건데 아까 포엣 같은 경우는 약간 더 검증이 됐다라는 느낌은 있죠. 그쵸. 성적을 조금 더 내봤죠. 성적을 좀 내봤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그리스 대표팀에서 아까 페노가 얘기했지만 조금 올라가는 느낌도 보여줬다. 잘 싸웠다. 이런 것도 있고 국대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포엣을 좀 더 높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그너는 약간 전술적 트렌디로 놓고 보면 트렌드가 그래도 요즘 이제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전체적으로 개겐 프레싱을 포함을 한 이런 거로 놓고 보면 조금 더 우세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몰라. 이거 어떻게 2명으로 좁혀진 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 둘 중에 한 명을 하겠지? 이제 뭐 그렇겠죠. 근데
포엣도 점유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3차에서 하니까 아시아 팀하고 할 땐 좀 점유를 해야 되는데 좀 우려가 되는 건 그런 거예요. 두 감독 다 내가 더 강팀일 때 점유를 하면서 상대를 막 몰아붙이는 이런 축구를 하진 않아요. 네. 네, 바그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 압박할 때도 역습한 다음에 거기서 압박이고 포엣도 뭐 그리스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점유를 하는 게 아니라 수비 라인 딱 갖춰놓고 있다가 밸런스 중시하다가 올라가서 이제 약간 롱볼 떨어지는 볼 우당탕탕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구했던 조금은 주도하는 느낌은 아닐 수도 있다. 네. 물론 이제 거스포엣은 자기의 전술적 철학에 대해서 설명한 걸 봤더니 네. 난 공격적 4-3-3을 좋아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가 인터뷰한 걸 내가 찾아봤어. 네. 근데 실제로 포엣이 경기하는 걸 보면 수비적인 형태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쵸. 물론 이제 포엣은 왜 그렇게 물어보면 나중에 우리 많이 와 기자님도 물어보겠지. 그러면 이제 그건 내가 맡았던 팀들이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그렇겠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 토트넘의 예전에 감독이었던 누누가 그랬잖아. 나 아니야. 여기 오면 나 공격적인 축구 할 거야. 근데 결국은 안 되거든. 그거 쉽게 안 바뀝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아마 저는 축구 팬들의 지금 민심은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높다니까. 그 앞에 이름이 거론됐던 감독들이 맞아요. 이름이 맞아요. 너무 컸어. 그다음에 최근에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무대에서 막 경험을 하거나 뭐 마시도 그랬고 뭐 르나르도 그랬고 이런 감독들을 넉 달 동안 다 걷어치우고 네. 이제 남은 감독이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커리어가 꺾여 있는 포엣과 바그너라고 하니 아마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늘 이제 그 귀네슈, 르나르, 제시마시 이런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름보다는 그에 준하는 혹은 그런 감독들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때 못 잡은 게 그럼 이제 또 스노우볼이 돼서 네. 지금은 사실은 포엣 바그너 하면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오죠. 르나르 놓쳐놓고 그렇죠. 제시마시, 귀네슈는 만나지도 않고 이제 와서 포엣 임시 감독 2번 하고 데려오는 게 포엣 바그너야? 라는 소리를 본인들이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나와서 뭐 된다면 성과를 내는 걸로밖에 증명을 못한다 이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전력강화위원회와 축구협회의 무슨 갈등설로 얘기하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건 명확하게 축구협회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회사가 잘못한 거지. 이 회사가 만들었던 노트북이 잘못됐다고 이 부품 잘못됐다고 이 부품 만들었던 우리가 그 팀을 찾아가서 이 부품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는 잘라요라고 얘기해? 이 회사 만든 회사를 갖고 항의를 하는 거지. 축구협회가 책임져야지. 꼬리 자르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누구 들을지 모르겠어. 또 둘에서 또 뒤집어지고 그죠? 그럴 다시 이럴 수도 있어.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갑니다. 이럴 수도 있어. 네. 근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때도 제가 그 얘기 드렸는데 어쨌든 결론이 나면 이 책임지고 누군가 물러나줘야지. 네.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그 전력강화위원회만 그냥 딱 꼬리 잘라가지고 던져놓고 끝내나. 그러면 안 되지. 일단 2명의 후보 감독을 만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성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뭐 또 시작이고 막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하면서도 좀 지친다 진짜. 일단 이거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봤을 때. 너무 똑같이 계속 이게 괴가 흘러가잖아요. 이게. 너무 똑같이 너무. 네. 혹시 안 되면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큰일 나지 않을까. 내가 어제인가 현장 갔을 땐가 전부. 네. 그러니까 하는데 어떤 축구인분이 진짜 그러더라고. 진짜 자기도 웬만하면 뭐 그 협회 고생하는 사람들 아니까 다 몇십 년 동안 다 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욕이 나온다는 거야. 요새 하는 걸. 그럴 수밖에 없지. 이게 너무하지 않냐는 거지. 네. 이게 아마 이게 팬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는 지쳐버린 것 같아. 뒤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경기인분들, 네. 선수 출신 분들도 지쳐버린 것 같아.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감독을 좀 데려올 수 있을지 이번 네. 뭐 금요일 날 또 귀국을 한다고 하더라고. 이임생 이사가 아, 그죠. 네. 보도록 하죠. 왜? 금요일 날 와가지고 그러면 뭔가 보고하고 원래대로 하면 이제 쭉 네. 협상을 할 거 아니야. 면담도 하고 금요일 날 돌아온다는 게 지금 나왔으니까 금요일 날 하면 원래는 이제 금요일 날 보고하겠지. 그럼 뭐 그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회장이 딱 보고 마지막 결정하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 금요일 전에 분명히 단독 나온다 한 표. 회장이 찍기도 전에 단독 나온다 한 표. 아니 너무 내가 그거 한 표 더 얹을게. 단독 나온다 한 표. 요 2명 이름은 그래도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다 새어 나와. 근데 여지없이 나오네. 네, 진짜 여지없이. 야, 진짜. 옛날에 자기네들끼리 회의하고 있는 도중에도 회의장 안에 어떤 얘기 나오는지 다 새어 나왔어 그때. 아, 에휴, 넘어가요. 이제 지칩니다 이제 진짜.